젊었을 때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주말이면 쉬고,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정말 내 일을 좋아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하니까 했던 걸까? 2500년 전 공자라는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말인가? 당연한 소리 아닌가?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는 행복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냥 알고만 계신가요? 좋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정으로 즐기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공자님께서 2500년 전에 하신 말씀,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알기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좋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즐기며 살아야 합니다. 공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즐기는 사람은 이미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언가를 즐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은 이 고대의 지혜를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들으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고요. 그리고 7번째 방법에 이르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전환점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단계를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기는 것. 언뜻 들으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먼저 아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셨던 분인데요.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수학을 30년 넘게 가르쳤지만 단 한 번도 수학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을 그저 아는 것만으로 버티셨다니요. 좋아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것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그런데 공자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더 높은 경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즐기는 것입니다. 즐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긴다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보상이 되는 겁니다.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성공이나 실패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행복한 겁니다. 아이가 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놀이터에서 놀면서 무슨 목적을 생각하나요? 이걸 해서 뭘 얻을까 생각하나요? 아닙니다. 그냥 놉니다. 그 순간이 즐거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즐긴다는 것은
순수하게 그 행위 자체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정말 축복받은 분입니다. 없다면 오늘 이 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7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상의 작은 것부터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즐긴다는 것이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 비싼 취미를 가져야 한다. 특별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 아닙니다. 즐김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평범한 일들 속에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는 것, 창밖을 바라보는 것, 식사를 하는 것, 걷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즐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5살이신데요. 매일 아침 텃밭을 돌보십니다. 처음에는 그냥 채소를 키우려고 시작하셨대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게 좋아지셨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지시고 물을 주는 시간이 기다려지셨대요. 그리고 지금은요, 완전히 즐기고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텃밭에 나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하세요. 흙을 만지는 것, 잎사귀를 살피는 것, 바람을 느끼는 것,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수확한 채소를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보다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즐김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음식의 맛에 집중해 보세요. 밥알 하나하나의 식감을, 국물의 온도를, 반찬의 향을 느껴보세요. 산책을 하실 때 그냥 걷지 마세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촉을, 얼굴에 스치는 바람을, 귀에 들리는 새소리를 느껴보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 컵을 양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향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목으로 넘기면서 그 맛의 여운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해집니다. 아는 것에서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에서 즐기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즐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보다 나은가? 내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난가?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한 할머니께서 65세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려고 시작하셨죠.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좋아지셨습니다. 먹을 가는 시간, 붓을 잡는 감촉, 종이에 먹이 스며드는 모습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전시회에 다녀오신 후 달라지셨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나니 자신의 글씨가 형편없어 보이셨대요. 재미가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서예를 그만두려던 찰나 한 스님을 만나셨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남의 글씨와 내 글씨를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의 내 글씨와 오늘의 내 글씨를 비교하세요. 그것도 비교가 괴로우시다면 아예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붓을 들고 한 획 한 획 긋는 그 순간을 즐기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지금은 매일 서예를 즐기신답니다. 전시회도 안 가시고 남의 작품도 안 보십니다. 그냥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속도로 붓을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꽃도 각자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피고, 장미는 늦봄에 피고, 국화는 가을에 핍니다. 그렇다고 국화가 매화보다 못한 건가요? 아니죠. 각자의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이미 했다고 해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들이 더 잘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속도로 가세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즐기세요. 그것이 진정한 즐김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겼느냐, 졌느냐,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 하지만 진정으로 즐기는 사람은 결과를 보지 않습니다. 과정을 봅니다. 낚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으려고 낚시를 합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화가 납니다. 시간 낭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낚시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깁니다. 물가에 앉아 있는 것,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것, 물결을 바라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좋습니다. 고기가 잡히면 더 좋고 안 잡혀도 괜찮습니다. 후자가 진정으로 낚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화가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림을 팔기 위해 그리지 않으신답니다. 전시회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십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캔버스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세요. 붓에 물감을 묻히는 것, 캔버스에 색을 올리는 것, 색들이 섞이는 것을 보는 것, 그 모든 순간이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완성된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답니다. 그리는 과정 자체가 보상이니까요. 이분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림을 완성하려고 그린다. 하지만 나는 그리려고 그린다. 완성은 그냥 끝나는 신호일 뿐이다.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은퇴 전의 삶이 즐겁지 않다면 은퇴 후의 삶도 즐겁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과정이 괴롭다면 번 돈도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언젠가 올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그 과정을 즐기세요. 설거지를 하신다면 그릇이 깨끗해지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의 온도를, 거품의 감촉을, 그릇이 반짝이는 모습을 즐기세요. 걷기 운동을 하신다면 몇 킬로미터를 걸었는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느낌을, 호흡을, 주변의 풍경을 즐기세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의미 있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완벽하게 못할 것 같아서입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이 나이에 시작하면 프로처럼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재능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합니다. 글을 쓰고 싶은데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안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프로가 되려고 하는 건가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즐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90살에 피아노를 시작하신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안 움직였답니다. 악보도 못 읽으셨고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니 간단한 동요를 칠 수 있게 되셨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틀리기도 많이 틀리십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그분은 매일 피아노 앞에 앉아 계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즐거우면 됩니다. 여러분, 서툰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걱정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어제 일을 후회합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일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일에서는 절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즐김이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를 마신다면 차만 마시는 겁니다. 산책을 한다면 산책만 하는 겁니다. 대화를 한다면 대화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오직 차만 마셔라. 그러면 그 차 한 잔이 우주가 된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그 순간이 무한히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손자 손녀와 놀아줄 때 정말로 그 순간에 함께 하세요. 스마트폰 보지 마시고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그 아이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특별해집니다. 아이도 느낍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진정한 즐김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6번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쁩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 있고 늘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무언가를 즐기려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냥 존재하는 시간. 이런 시간이 있어야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즐거운지 알 수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매일 새벽 혼자 산에 오르신답니다. 가족들이 물어봤답니다. 왜 매일 가시냐고. 그것도 새벽에요. 할아버지 대답이 이러셨답니다. 그 시간이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아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나만 있다.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하다. 깊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요. 그 시간에 차를 마셔도 좋고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눈을 감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냥 존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 7번째 방법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즐길 수 없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싫고 저게 싫고 이렇게 살면 어떤 것도 즐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감사하며 먹는 사람은 그 밥이 꿀맛입니다. 불평하며 먹는 사람은 그 밥이 재가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100살이 넘으셨는데도 매일 웃으십니다. 누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시냐고. 할머니가 대답하셨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감사하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감사하다. 걸을 수 있다. 감사하다. 하늘을 볼 수 있다. 감사하다. 모든 것이 감사하니 어떻게 불행할 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만 써보세요.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즐거워집니다. 7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상의 작은 것부터 즐기기, 비교를 멈추고 나만의 속도 찾기,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기, 완벽을 추구하지 않기, 온전히 그 순간에 존재하기, 혼자만의 시간 갖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이 7가지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50살이든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즐기며 사는 인생을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살지 마세요. 의무감으로 살지 마세요. 남의 시선 때문에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